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사이드 스와이프입니다. 자, 스튜디오 시리즈 중에서도 이 게임 에디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품들, 이 바로 워포 사이버트론 기반의 제품들인데요. 자, 이번은 이 오토봇의 멤버 중 하나인 사이드 스와이프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 구판이 이제 게임 모델링 바탕의 제품이긴 했지만 이게 살짝 프로포션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제 과연 CG 기반으로 등장한 이 스튜디오 시리즈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이드 스와이프의 로봇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확실히 워퍼 사이버트론에 나왔던 그 모습의 사이드 스와이프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만 약간 몇몇 부분은 그래도 게임하고는 살짝 괴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구판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상당히 뭔가 이 게임에서 나올 법한 바로 그런 이제 그 사이버트로니안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로 이 범블비 무비 버전 애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약간 조금 더 이 사이버트론이 오리진 같은 느낌으로 이 워퍼 사이버트론 이 게임 에디션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이제 좀 시대가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상세히 보면은 일단 확실히 구판에 비해서 이번 이 스튜디오 시리즈 사이드 스와이프는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좀 냉정히 말하면 이 게이머 에디션, 그러니까 워포 사이버트론 버전의 이 캐릭터들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항상 한 부위 정도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이전에 뭐 옵티머스라던가 메가트론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이번 사이드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체만 보면은 진짜 그 CG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완전 흡사하진 않지만 잠깐, 자 여기서 박스 아트에 있는 이 CG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이제 탄탄해 보이고 두터워 보이는 그런 형태이지만 그래도 완구 형태에서 이제 변형이 되는 그런 기반의 이제 스튜디오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꽤나 이제 잘 나왔다, 이제 준수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구판에 비해서 이 몸통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프로포션 면에서는 확실히 좀 월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죠. 자 이게 발이 좀 많이 아쉬운 게 굉장히 납작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잘 만들고 원가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비가 살짝 부족했을까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드 스와이프가 딱 나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묘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형 기믹 때문에 조금 희생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좀 많이 희생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메가트론 그리고 이전에 바리케이드가 한번 나왔었죠. 이 제품들 모두가 약간 이 좀 개발비가 살짝 어느 부분에서 조금 빠지고 다른 이제 제품의 좀 개발비를 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묘하게 살짝 아쉬움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도 뭐 확실히 구판보다는 나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봐줄만 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등짐이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사이드 스와이프 특유의 이 등짐 부분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고 좀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디럭스급에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사이드 스와이프의 무장인데 사실 전용 무장은 아닙니다. 원래 구판에 있던 무장은 좀 더 큼지막했죠. 요게 이제 이온 캐논은 아니고 약간 이제 기관 단총 같은 느낌인데 이 무장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연발 사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머신건 같은 느낌. 인데 역시나 이번 게이머 에디션에도 이렇게 팔 부분을 분리시켜 주면은 여기가 이게 제가 지금 살짝 틀어서 하긴 했는데 틀어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납작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끼워주면은 그래도 꽤나 단단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게이머 에디션 특유의 이 한쪽 팔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관 단총이 되는, 그러니까 무기화가 되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재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 남은 팔은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잠시만요. 여기에 지금 끼울 수가 있을 텐데, 좀 조인트가 살짝 큽니다.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살짝 들어갔긴 했습니다. 근데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살짝 조인트가 좀 안 맞아가지고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뭐 어쨌든 자, 남은 팔은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운트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을 이렇게 장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손에다 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은 손 자체에다 이렇게 끼워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확실히 이제 게임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 왕구적인 면에서 이제 팔에 끼워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멋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반신만큼은 진짜 사이드 스와이프가 확 느껴질 정도의 그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잘생기고 멋들어진 형태의 이 얼굴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워퍼 사이버트론, 폴오브 사이버트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프라임까지 이어지는 이 얼라인드 세계관의 사이드 스와이프가 사실 G1 기반의 이런 얼굴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느낌인데, 요게 이제 영화로 오면서 많이 얼굴이 좀 뭐랄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제 고릴라 같은 그런 형상이 됐었죠. 이렇게 잘생긴 얼굴, 요거를 이제 범블비 무비 버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트랜스포머 1에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이드 스와이프는 이제 일본판 이름 람보르라는 이름으로도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그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사이드 스와이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바로 이 사이드 스와이프, 이쪽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따로 도색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타카라토미에서 별도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워퍼 사이버트론 제품의 업그레이드판처럼 메탈릭 도색과 이 추가적인 도색이 들어간 그런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이라던가 다른 형태의 제품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사이드 스와이프 트랜스폼! 자, 먼저 뒤쪽에 이 등 부분,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무기가 아까 달려 있었죠. 자, 무기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일단 이 상반신부터 정리해 줄 텐데, 일단 양쪽에 있는 이 손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 가슴팍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늘려주시면 됩니다. 경첩이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리고 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차량의 본넷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자, 여기도 양쪽에 이 어깨 부분과 안쪽에 있는 이 목 부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또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총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머리를 살짝 탄성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형태이긴 한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가 살짝 좀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변신을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에 있는 이 힌지 부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 경첩 부분을, 자,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틈이 있죠.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물리듯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위쪽으로 올려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양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따로 경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안쪽에 이쪽 그 관절 파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살짝, 자, 안쪽까지 좀 이렇게 밀어서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맞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회색 부분을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그런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요거 팔 부분이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도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가 서로 이제 맞물리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밀착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나름 깔끔한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어깨 장식 부분을 분리시킨 다음에 뒤쪽으로 쭉 당겨서
자, 차량의 뒷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를 이제 정리해 줄 텐데, 자, 일단은 여기 옆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조인트를 분리시켜 주고, 자,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살짝 볼관절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조금 당겨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경첩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자, 여기를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리고 바깥쪽도 똑같이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열어주고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스토퍼가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발 부분은,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자, 안쪽에 이제 빈틈이 생겼죠. 이 빈틈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접어서 안쪽까지 밀어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자, 앞쪽으로 이게 조금 더 여기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그러니까 서로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완전히 밀착시켜준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 다리 부분은, 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요. 이쪽에 조인트가 서로 있죠.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결합시켜 주시고 안쪽까지 밀어 넣어 주면은, 자, 이렇게 여기는 뭔가 그 뾰족한 형태의 에어 인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조정이 되고, 그리고, 자, 이렇게 다리가 접혔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내려서, 자, 이렇게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옆쪽, 자,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하고 조인트 구멍이 안쪽에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이쪽도 완전히 결합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시켜주도록 합니다. 바퀴에 절묘하게 닿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인트에 딱 결합만 시키면은, 자, 변형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본넷 부분을, 자, 이렇게 내려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면은 쏙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위쪽에 있는 이 뒷파츠를 뒤로 돌려준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조인트, 여기 보이시죠? 이 조인트에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은 바퀴가 싹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 모드를 완성시켜 줬는데, 자, 여기 추가적으로 아까 빼놨던 요 캐논 파츠, 자, 무기 파츠를 위쪽에다가 꽂아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트로니안 비클 모드, 바로 이제 스포츠카, 하이퍼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사이드 스와이프의 형태를 잘 표현한 그런 형태의 비클이 되었는데요.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위에서 잠깐 무기를 떼고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오히려 로봇 모드보다 이 비클 형태에서 역설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비클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클이 오히려 이제 메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퀄리티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생각보다 이번 게이머 에디션은 로봇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변형만큼은 진짜 역대급 게이머 에디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엄밀히 따지면은 이 비클 모드, 그러니까 사이버트로니안 비클 모드의 이 사이드 스와이프 요 형태가 본편에서 뭐 완전히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요 형태면은 사실 뭐 동일하다고 해도 될 법할 정도로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사실 앞쪽에 본넷 부분에 있는 이런 세세한 도색 부분이라던가 위쪽으로 오는 이런 형태의 뭔가 특유의 메카닉 디테일,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런 차량 문짝 같은 이런 느낌의 검은색 도색까지, 그리고 자, 이 바퀴, 자, 사이버트론이란 비클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이 워퍼 사이버트론, 폴오브 사이버트론에 나오는 트랜스포머 멤버들이 이 바퀴에 이렇게 LED가 박혀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거든요. 좀 더 투박한 면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하이퍼카,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컨셉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구가 딱딱딱 맞는 그런 느낌도 참 좋고, 일단 쉘포머가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변신하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잘 굴러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비클 형태일 때 많이 쪼개지는 이런 형태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덩어리감이 상당히 잘 느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갈라져 있거나 이렇게 유격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은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격 디테일이 조금 더 메카닉적인 몰딩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이 로봇 형태보다는 이 비클 모드가 훨씬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마감이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뭐 흔한 헤스브로제 트랜스포머 제품이겠죠. 뭐 요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인 이 비클 형태의 완성도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이 개인적으로는 비클 형태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제 나중에 게이머 에디션으로 추가적인 생놀이를 하자면은 이제 요 형태의 뭐 선스티커라던가 이제 다른 형태 G2 버전의 컬러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와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자, 머리는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요. 이렇게 자, 볼관절 형태로.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살짝 이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동할 때 좀 더 역동적인 형태의 대각선 가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막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축관절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팔꿈치는 90도보다 더 많이 꺾이는 완전 접힘이 가능한 일중관절입니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일중관절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따로 이제 가동은 없고요. 자, 그리고 허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리고 여기가 살짝 걸리기 때문에 가동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은 뭐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자, 옆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 여기엔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중 형태로 딱 90도 정도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은 아마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리고 발은 따로 회전되진 않고 안타깝게도 옆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절 부분도 따로 없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 뭐 평범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의 평균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게이머 에디션 사이드 스와이프 리뷰였습니다. 자, 사이드 스와이프 자체는 이 본편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발 부분만 제외하면은 이 변신도 꽤 스텝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 프로포션도 이 CG와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나와줘서 그런지 이 여러모로 워퍼 사이버트론은 게임이 계속 또 땡기는 그런 마법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나와준 거 이 워퍼 사이버트론 그리고 포로브 사이버트론도 요즘 현 세대기에 맞춰서 리메이크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리메이크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나중에 리액티베이트가 나오니까 그걸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이드 스와이프 요런 형태의 뭐랄까 붉은색이 강렬한 요런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품도 꽤나 괜찮을 법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